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0일 리포트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 중에 하나인 한미반도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윤혁진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먼저 실적 면에서 살펴보면 2분기 별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별도와 연결 기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당사의 주력 제품인 VP,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 그리고 EMI 실드 장비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규 수주도 2분기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이 한미반도체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일본 디스코사의 다이싱소를 국산화하여서 마이크로소라는 장비를 생산 개발을 해냈습니다. 6월부터 수주가 시작이 되었고 10월부터는 이 장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던 장비인 다이싱소를 국산화에 내재화를 성공을 했고 이 장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하면서 아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시 리포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는 다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탐방을 가봤을 때 대부분 초록색 클린룸 안에서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공작 기계들을 활용해서 주요 부품들을 직접 제작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주력 매출 장비인 VP, 장비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소우 내재화까지 성공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우의 내재화에 따른 VP 장비 이익률 상승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마이크로소우를 공급하는 일본 디스코사의 전사 영업이익률이 29%임을 고려했을 때에 내재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이익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우 장비 도입 외에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높은 내재화 비율,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고객의 70% 이상이 해외 다수 고객사로 분산되어 있는 요인들이 한미반도체의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투자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 한미반도체의 EMI 실드 장비 매출 증대, 그리고 VP 장비 원가율 개선에 따라서 2021년, 2022년 실적 전망치를 이익률 개선을 위주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장 주가를 기존의 4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물적 분할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실적 관련 리포트고요. 메리츠 증권의 노후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영업이익은 6,229억, QOQ 24%를 추정을 하고 있고 분기 이익 개선세가 지속되겠다고 합니다. 먼저 석유 부분에서는 도입유가 재평가 이익이 반영되었고요. 루브리컨츠 부분에서는 견조한 수요 흐름 그리고 타이트한 공급 여건이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EV 배터리 관련해서는요. 외형 성장 그리고 소속 비용 감소에 따른 적자가 축소되었다라고 합니다. EV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QOQ 기준으로 적자폭이 축소가 되었고 2022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의 수익성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유 관련한 내용으로는요. 오펙 플러스는 UAE를 포함한 5개국의 기준 산유량 상향 조정으로 8월부터 일간 40만 배럴의 규모의 증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증산 연장으로 유가 변동성 또한 축소되겠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이는 과거 4년 평균치를 하회하면서 타이트한 공급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시행은 2022년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반면 연간 원유 수요 증가율이 둔화에 따라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또 동사의 EV 배터리 부분은 분할 방법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주가는 7월
마이너스 13%의 MTD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도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동사의 그린 아이덴티티 성장 전략은 변함이 없다라고 적어주셨고요. 특히 EV 배터리의 사업 경쟁력이 강화 중으로서 적정 주가에 반영한 가치는 28조 원이라고 합니다.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 확정 상장 가치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 또한 가능할 전망이다 라고 다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임플란트 업체인 디오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한타증권의 안주원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여서 녹화하였습니다. 먼저 디오는 7월 19일 중국 최대 온라인 치과 재료 유통 플랫폼 기업과 3년간 약 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임플란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어제 이슈가 되었던 글로벌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이 디오의 지분 임수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같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발표로 인해서 어제 7월 19일 55,000원 최고가를 찍고 지금은 다소 내려온 5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먼저 중국 공급 계약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덴탈 시장 고성장의 주축인 중국에서 디오도 수혜를 받고 있으며 또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스트라우만의 지분 인수 검토를 통해서 매각과 관련된 큰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이벤트 모두 좋은 내용인 만큼 디오 주가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실적을 살펴보면 디오의 2021년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6% 성장한 49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이 400억 원대의 매출액을 시현한 것이 2017년 이후에 4년 만이고요. 무치약 솔루션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치약 솔루션이 뭐냐고 하면 장기간 틀니를 사용하거나 치아 상실 후에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해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의료기기 유통사와 연간 약 80억 원 규모의 무치약 솔루션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해서 해외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디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적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또 다른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03억 원, YOY 플러스 27.8%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터키 등 기타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량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에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별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환경 하에서 동사의 경우 직판 중심의 유통망 활용 등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에도 중국에서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동사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하이오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동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또한 러시안 터키 등 견조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2분기 동사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네,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125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북미, 러시아 등 해외에서 매출 성장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국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이 글로벌에서의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면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의 경우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11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고점은 7월 16일 12만 4,200원입니다. 네, 다음은 SM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이남수님, 이한결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먼저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06억 원으로 206억 원, YY 플러스 56.7%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아티스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본사의 음반, 그리고 음원 실적 성장이 돋보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가온 차트 2분기 기준으로 NCT 드림, 그리고 엑소의 신규 앨범은 각각 205만 장, 그리고 122만 장으로 밀리언셀러를 넘겼고, 여기에 구보 판매도 동시에 발생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 광고 경기 회복에 따른 SM CNC의 실적 개선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여서 탑라인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 그리고 공연 드라마 부분에서의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활동 재개 그리고 드라마 편성 시 빠른 회복 템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티스트 라인업의 견고함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1차적으로 아티스트가 발매한 음반, 음원이 1차적인 수익으로 나고 있고 2차는 콘서트와 공연, 그리고 3차는 초상 및 MD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한 NCT를 비롯해서 엑소,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샤이니, 레드벨벳 같은 이 아티스트 라인업은 국내 K-팝 경쟁사와 비교시 따라올 수 없는 견고함을 증명한다고 하네요. 특히 글로벌로 앨범 판매가 확장이 되면서 음원과 구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다수의 메가 IP를 보유한 동사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시간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리얼리티와 아바타 모델인 S파와 IS파를 선보이면서 가장 빠르게 메타버스 콘텐츠를 축적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이에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참고로 6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지난 7월 13일 67,500원을 찍고 내려온 적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